안녕하세요. 지극히 사적인 책 읽기의 독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독서하는 자 똑자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새로운 책으로 시작해요.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카를로 로벨리의 책이고요. 오늘 할 부분은 1부 시간 파헤치기. 우선 제가 작가 소개에서부터 1장 유일함의 상실, 2장 방향의 상실, 3장 현재의 끝을 할 거고요. 이어서 독자님이 4장 독립성의 상실, 5장 시간의 양자 부분을 할 예정입니다. 먼저 카를로 로벨리 이 작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분은 이탈리아 출신의 물리학자이자 과학 철학자입니다. 현재는 양자 중력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과학자 중에 한 명이고요. 특히 루프 양자 중력의 공동 창시자로 유명합니다. 소속 및 연구 분야를 보면 전공 분야는 루프 양자 중력이고요. 양자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을 통합해서 연구하고 계시더라고요. 시간과 공간의 본질을 연구하고 과학 철학을 얘기하시는데 특히 실제로는 관계론 입장에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주요 경력은 프랑스 엑스 마르세유 대학교의 교수로 계시고요. 국제이론물리학센터의 연구자입니다. 현재는 프랑스와 캐나다를 오가며 활동하고 있고 그의 연구는 중력은 공간이 공유를 갖는 구조라는 아인슈타인의 통찰을 양자 수준에서 다시 정의하려고 시도 중이고요. 시간은 실제 하는가? 라는 질문을 현대 물리학으로 끌어온 대표적 인물입니다. 그의 대표 조서를 우리 한국어판으로 번역된 책을 갖고 왔는데요. 이거보다는 실제로 더 많은 책을 집필하셨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번역된 책은 바로 이 네 개입니다. 첫 번째가 보이는 세상은 실제가 아니다 라는 책이고요. 현대 물리학의 본질, 우주의 구조, 실제란 무엇인가를 다루고 있고 고전 역학부터 양자 중력 이론까지 우주는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가를 철학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로벨리 사상의 큰 틀의 핵심을 담은 책이고요. 두 번째가 바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입니다. 시간의 본질, 시간의 붕괴, 시간의 한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시간은 단일하지 않다, 시간은 방향이 없다, 보편적인 현재는 없다 라고 하면서 우리 일상의 시간 감각은 자연 기본 구조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책이 모든 순간의 물리학, 현대 물리학 7가지 핵심을 누구나 이해하도록 압축적으로 설명한 책이고요. 상대성, 양자역학, 블랙홀, 양자 중력 등 기초 개념을 쉽고 우아하게 설명한 책으로 이 로벨리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로 만든 책입니다.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물리학을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다수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나 없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인데요. 가장 최근에 번역된 책이고 양자역학의 기묘한 세계와 관계적 실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양자역학은 사물이 고정된 성질을 갖는 게 아니라 관계 안에서만 성질을 갖는다는 관점에서 제시를 하고요. 나 없이 존재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로벨리가 내세우는 핵심 철학은 즉 관계가 실제를 만든다라고 한 문장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그는 과학을 단순한 수학적 기술이 아니라 세계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존재하는지 탐구하는 과정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사물은 고정된 속성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관계 속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바로 이 관점으로 시간이 실제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저희가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라를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첫 1부의 제목이 시간 파헤치기인데요. 1장 유일함의 상실입니다. 이 책에서 시간은 하나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높이에 따라서 속도와 중력에 따라서 시간은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높은 곳에 사는 사람의 시간은 낮은 곳에 사는 사람에 비해서 시간이 훨씬 빠르고요. 그리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의 시간은 느리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구상에서 보면은 그 차이는 미묘하지만 초정밀시계로 쟀을 때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높은 곳에 사는 사람이 더 빨리 늙습니다. 그리고 평지에 사는 사람은 그에 비해서 조금 더 늦게 늙고요. 그리고 속도와 중력에 따라서 시간이 또 달리 흐릅니다. 이거는 바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인데요. 이 아인슈타인의 발견 이후 유일한 시간이라는 개념이 붕괴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은 무엇일까요? 시간은 보통 자연의 주기를 얘기하고 또 시계상에 나오는 숫자를 나타냅니다. 시간은 그냥 우리가 부여한 척도에 불과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시계는 다 다른 시간을 가리키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치에 따라서, 고도에 따라서 시간은 달리 흐르는데요.
탁자 위에 있는 시간과 바닥에 있는 시간은 서로 다릅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진짜 시간일까요? 이런 질문은 의미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절대적인 시간은 없으니까요. 모든 시간은 상대적일 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춤추는 만명의 여신에서 시간은 왜 의미가 없는가를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간은 화폐와 같다라고 합니다. 즉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는 건데요. 서로 상대적 관계로만 정의될 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간은 위치, 속도, 중력에 따라 다 다르고요. 그래서 이 우주에는 단일한 시간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다양하게 고유의 시간이 존재할 뿐이고요. 그럼 고유 시간이 뭔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요. 고유 시간은 각 존재가 자신의 경로에서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절대 시간이 아니고요. 관계적, 개별적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목이 춤추는 만명의 여신이라고 했는데요. 그게 바로 우주는 단 하나가 아니라 각자의 고유 시간이 만나서 얽혀서 흐르는 춤추는 여신과 같다라고 해서 만명의 여신이 춤추는 세계가 바로 이 거대한 우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의 결론은 시간은 유일하지 않다라는 거고요. 시간은 절대적 실체가 아니라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관계적 성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간들의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시간들이 각자의 고유 시간들이 만나서 얽히고 설켜 있는 게 그게 바로 이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이 방향의 상실인데요. 이 장의 이제 핵심을 정리해 보면 시간은 과거에서 미래로 흐른다라는 우리 인간의 직관이 틀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간의 방향은 자연의 본질이라기보다 열, 엔트로피,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희미하게 보는 방식에서 생겨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장을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의 직관은 시간은 강물처럼 흐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시간은 과거에서 미래로 흐른다라고 생각합니다. 강물에 비유하면 강물은 빨리 천천히 흐를 수는 있지만 거꾸로 흐르지는 못하죠. 그것처럼 누구의 시간은 빨리 갈 수도 있고 누구의 시간은 느리게 갈 수도 있지만 절대 과거로 흐르진 않습니다. 미래로 향한다는 건데요. 왜 우리는 이런 방향을 느낄까요? 여기에서 로벨리는 과거는 이미 일어난 일이고 바꿀 수가 없고 그리고 과거를 우리는 기억을 하고 기록을 하고 그리고 결과가 늘 존재하는 게 바로 과거이라고 얘기를 하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그 결과가 항상 열려있는 상태인 거죠.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불안하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하는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는 닫혀있고 미래는 열려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비대칭성이 우리가 시간은 한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느끼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물리법칙은 과거와 미래를 구분하지 않는데요. 그 대표적으로 물리법칙을 보면요. 뉴턴의 역학, 맥스웰의 전자기 방정식, 슈레딩거, 디렉의 양자 방정식,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방정식, 공통점이 모두 시간을 거꾸로 봐도 모두 성립한다는 겁니다. 즉 이런 물리학에서 방정식은 과거와 미래 구분이 없습니다. 자연의 기본 법칙은 원리상 시간에 대해서도 대칭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단 하나 물리 법칙 중에 예외되는 게 하나 있대요. 이게 바로 열역학 제2법칙, 열과 엔트로피입니다. 열은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저절로 이동을 하는데요. 반대로 일어나진 않습니다. 우리가 공이 굴러가는 영상을 찍으면 뒤로 돌려도 그게 앞으로 가는지 뒤로 가는지 구분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열이 개입되는 순간 역방향 영상은 말 그대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열이 있는 곳에서만 과거와 미래가 뚜렷이 드러납니다. 클라우지우스의 아이디어는 열의 일방통행을 수식으로 표현했는데요. 그게 바로 엔트로피입니다. S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이 법칙이 델타 S는 0보다 크거나 같다입니다. 즉 고리계에서는 엔트로피는 줄지 않고 같거나 늘어날 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물리학에서 과거와 미래를 구분하는 유일한 공식이고요. 이렇게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쪽이 미래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볼츠만은 이 엔트로피에 대해서 이렇게 통찰을 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물에서는 분자들이 빠르고 무질서하게 움직입니다. 차가운 물에서는 분자들이 느리고 정돈되어 있는 상태죠. 이 둘을 섞으면 대부분의 경우 균일한 미지근한 물이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정돈된 상태는 자연적으로 가능은 하지만 확률이 거의 0인 상태입니다. 무질서한 상태는 자연적으로 너무나 흔합니다. 확률적으로 거의 99.9%가 이 무질서한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엔트로피 증가는 자연이 더 무질서해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쪽이 될 확률이 거의 99.9%이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은 의지를 가져서 무질서해져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압도적으로 그쪽에 오래 머물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이 자연은 그냥 무질서해지는 게 확률적으로 더 높다는 거예요. 희미하게 보기와 시간의 방향인데요. 우리 눈은 분자 하나하나를 보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분자 하나하나의 위치와 속도를 몰라요. 우리의 눈은 미시적 상태 전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계를 우리 눈으로 볼 때 대략적으로 희미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냥 무질서하게 보일 뿐이에요, 이 세계가. 엔트로피가 증가하니까. 아, 이 자연은 무질서하구나. 그게 바로 우리가 느끼는 시간의 흐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간의 방향은 우리의 불완전한 관측이 만들어낸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시적 관점에서 보면 방향이 사라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이 미시의 세계를 볼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원자, 분자 수준에까지 관찰할 수 있다면 과거와 미래는 구분되지 않습니다. 엔트로피 법칙은 우리가 상태를 희미하게 보고 대강 보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생겨난 기술이라는 겁니다. 결론은 본질적으로 시간은 방향성은 없어요. 방향성은 우리가 세상을 희미하게 구분해서 볼 때 거시적으로 출현하는 성질일 뿐입니다. 그리고 과거가 특별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른다라고 느끼는데요. 우주 초기에는 매우 낮은 엔트로피 상태였습니다. 극도로 질서 있는 상태였고요. 그 이후 점점 이 자연이 무질서가 확산되는 게 확률적으로 더 높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점점 엔트로피가 증가하고 무질서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질서 있던 과거가 무질서해지는 미래를 시간의 한 방향 흐름으로 느끼는 겁니다. 과거와 미래의 차이는 과거가 특이하게 정돈된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즉 시간의 방향은 자연이 아니라 열 엔트로피와 우리의 희미한 시각이 만들어낸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3장 현재의 끝입니다. 속도도 시간을 늦춘다. 여기에서 핵심은 빨리 움직일수록 그 물체가 경험하는 시간, 고유 시간은 느려진다는 겁니다. 시간은 속도에 따라 달라진다. 아인슈타인이 처음에는 중력이 시간을 늦춘다 라고 이해했죠. 이게 바로 일반 상대성 이론이고요. 그 이후 움직임, 속도만으로도 시간이 느려진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특수 상대성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장소에 있어도 한 친구는 제자리에 있고 다른 친구는 계속 앞뒤로 왕복하며 움직이면 더 많이 움직인 친구의 시간이 실제로 덜 흐릅니다. 천천히 흐릅니다. 이 효과는 일상 속 속도에서는 매우 작아서 우리한테는 체감이 안 되지만 제트기에 초정밀 시계를 싣고 비행시키는 실험을 하면 실제로 관측이 됩니다. 우리 영화에서 인터스텔라에서 아버지는 빛보다 더 빠른 우주선을 타고 우주 여행을 하고 왔고 지구에 딸이 있었는데 시간의 흐름이 달랐죠. 아버지는 옛날 그 모습 그대로였지만 딸은 벌써 성인이 되어 있었거든요. 아버지와 딸이 거의 나이가 비슷한 시기가 된 거죠. 그게 바로 아버지는 빛보다 빠른 우주선에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속도에 따라서 시간이 달리 흐른다는 겁니다. 고유시간 개념은 나와 함께 움직이는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을 말하는 거고요. 각 물체는 자기 궤적에 따라 고유시간을 갖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우주에는 공통된 시간이 없죠. 각 물체와 각 관찰자마다 서로 다른 시간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주의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질문은 물리학에서 잘못된 질문이래요. 속도와 중력에 따라 시간이 다르게 흐른다는 사실은 시간은 하나가 아니다라는 결론에 이르고요. 각자 다른 고유 시간을 산다는 것은 서로 다른 현재를 살고 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프로키시마 B라는 행성에 여동생이 우주선을 타고 갔어요. 그러면 이 여동생이 무엇을 하고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지면 이 프로키시마 B라는 행성은 지구에서부터 약 4강년 거리에 있는 곳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 지구에서 이 질문의 답을 받으려면 이 정보는 최소 4년 전에 출발한 것이 도착한 것이라고 합니다. 즉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언제나 여동생의 과거 모습일 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곳의 지금을 묻는 것은 원리적으로 정의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다고 말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찰자의 운동 상태, 속도, 방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우주 전체에 통용되는 절대적인 동시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각자의 방향과 속도대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동시성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로벨리의 요점은 현재는 우주 전체에 적용되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아주 작은 지역에서만 대충 통하는 근사치 같은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시는 이 지구상에서만 어느 정도 성립할 수 있는 얘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구 규모에서는 거의 같은 현재를 공유하지만 화성, 외계 행성으로 갈수록 그 현재는 벌어지고 결국 의미를 잃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가 없는 시간 구조인데요. 우주의 시간은 직선이 아니라 각 사건을 중심으로 한 부분 순서의 원뿔 구조이며 그 안에 보편적 현재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순서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가계도를 예시를 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가계도를 보면은 아버지 세대, 본인 세대, 그다음에 내 자녀들 세대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도 그 세대라는 것도 모든 사람을 일렬로 정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선후 관계만 따질 수 있는 겁니다. 나를 기준으로 아버지, 아들 이렇게만 세울 수 있을 뿐이지 그 세대 전체를 아우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정렬된 구조라는 얘기를 하려고 이 가계도를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한 이유가 우주의 시간도 이 부분 순서와 같다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얘기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계도 역시 각 세대를 일렬 정렬을 할 수가 없는데 그 우주의 시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각 사건의 과거의 원뿔과 미래의 원뿔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림을 보면 이 원뿔이 있죠. 이게 각각 사건이 하나씩 있는 거고요. 각 사건의 과거의 원뿔, 미래의 원뿔만 있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건이 있을 때 두 사건 A, B가 있을 때 B가 A의 미래 원뿔 안에 있으면 A가 먼저, B가 나중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서로의 원뿔 밖에 있으면 둘 사이엔 아예 선후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의 원뿔에는 선후 관계만 있을 뿐이지 각자의 사건이 별개로 있는 거지 다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주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층층 구조가 아니라 부분적으로만 선후가 정해진 거대한 관계망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어디에도 모든 이가 공유한 한 줄짜리 현재층은 없죠. 각자 사건의 현재와 미래만 있을 뿐입니다. 이 밑에가 과거고요. 이 위가 미래입니다. 밑에가 과거이고 위가 미래이고요. 각 사건의 과거와 미래만 있고 여기에 현재는 아주 그 만나는 모서리 부분, 그게 현재인데요. 아주 작습니다. 원뿔이 흔들리는 시공간과 블랙홀인데요. 중력이나 가속이 있으면 원뿔의 기울기가 바뀌고 모양도 휘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미래 방향을 따라 계속 가다 보면 다시 자기 과거로 돌아오는 경로도 허용된다고 게델의 해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블랙홀 근처에서는 원뿔들이 블랙홀 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져서 가능한 모든 미래가 블랙홀 내부로 향하는 방향만 남습니다. 물질은 빛보다 빨리 움직일 수 없으므로 항상 자기 미래의 원뿔 안에서만 이동하게 되고 결국에 이게 블랙홀에서는 탈출할 수 없다는 이론에 다다른다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었지만 이해는 잘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복사해서 넣었어요. 이는 중력이 세서 끌려간다는 게 아니라 블랙홀이 아예 미래의 방향을 바꿔버렸기 때문에 빠져나올 경로가 없어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현재가 없는 우주의 최종 그림을 보면 우리가 느끼는 지금 이 순간은 우리 구조 자체의 속성이라기보다 우리 뇌가 시간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에서 생기는 심리적, 인지적 경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주는 하나의 고정된 4차원 시공간 구조로 존재하며 그 안에서 사건들 사이에서 오직 부분적인 선후 관계와 각 사건의 과거, 미래, 원뿔만이 정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우주는 전 우주가 공유하는 현재란 없다는 거예요.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놓여있는 구조로 이해해야 한다는 거고 우리가 느끼는 시간의 흐름과 지금은 인간 의식이 만들어낸 효과에 가깝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여기까지 3장 마칩니다. 네, 저는 4장 독립성의 상실, 5장 시간의 양자 부분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책을 읽은 소감을 간단히 얘기하자면, 물리학 책이라 되게 어렵긴 했는데, 그냥 제가 이 이론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큰 틀을 보면서, 그동안 나왔던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본 그런 것들이 진짜 이 물리학 이론의 기초에서 나온 생각들이구나. 그런 게 약간 신기했고요. 우선 지금까지 봤던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독립성의 상실에서 먼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라는 주제인데요.
시간은 탄력적이어서 우리도 뭔가에 되게 몰입했을 때는 진짜 시간이 막 몇 시간인데 몇 분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막 면접 보거나 뭔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몇 분인데 진짜 수백 년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좀 시간은 탄력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인간이 왜 시간은 언제 어디서나 동일하게 흐른다는 생각을 얻게 되었을까 하면서 이제 과거를 좀 보는데요. 마테오의 복음서에 보면 포도밭 소장인 이야기가 있는데 계절에 상관없이 하루 중에서 새벽부터 석양까지가 12시간으로 봤다고 해요, 과거에는. 그래서 여름이 겨울보다 시간이 더 길었죠, 낮 시간이 기니까. 그런데 이제 인간은 수세기 전부터 하루를 시간 단위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계를 쓰는데 24시간으로 나눠져 있고, 이게 13세기 유럽 같은 경우에 막 큰 광장에 가면 다 시계가 있는데, 그때부터 이제 시간을 좀 나누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19세기에 이제 전신이 상륙하고 기차가 일반화됨에 따라서 내가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이동하면 시계를 잘 맞추는 일이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유럽 배낭여행을 갔었는데 기차 시간을 맞추려면 진짜 도시를 옮길 때마다 시계를 제대로 맞추지 않으면 이거를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게 되게 신경이 쓰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1883년에 미국에서는 철도 시스템 중심으로 4개 표준 시간대를 도입하였고요. 1884년에 그리니치 천문대 기준으로 세계 표준시와 24개 시간대를 공식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국가가 이동할 때마다 쓰는 그 표준 시간대가 도입이 된 것이고요. 그럼 과거에 이제 철학자들이나 사람들은 시간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시간을 변화의 척도로 보았다고 해요. 그래서 사물은 계속 변화하고 우리는 그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시간을 사용한다. 따라서 아무 변화도 없으면 시간도 없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뉴턴이 생각하는 시간은 사물이나 사물의 변화와 상관없이 진짜 시간이라는 것이 흐른다. 그래서 우리가 뭐 가만히 뭐 명상을 하고 있다고 해도 시간이 흐르는 거잖아요. 근데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변화의 척도로 보면 이제 그 상태 그대로 있으면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는 거니까 이렇게 현대 물리학 자체는 뉴턴의 시간인 균일하고 묵묵히 흐르는 시간의 존재를 가정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 다음 주제로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는 무엇이 있을까라고 질문하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했던 공간은 한 물체의 공간은 그 물체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며 아무것도 없는 상태는 있을 수가 없다. 약간 동양 사상에서 말하는 기운? 막 그런 거랑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뉴턴의 공간은 공간 그 자체를 얘기했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존재하는 공간이 절대적이고 참되며 수학적이다. 그래서 두 물체 사이에 빈 공간도 존재한다라고 보았다고 합니다. 네, 약간 서양인들이 보는 공간의 개념에 가까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 거인의 춤에서 이 위에 말했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과 아무것도 없는 곳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합해서 보여주시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간과 뉴턴의 시간이 아인슈타인의 연구를 통해서 통합되었다고 합니다. 이 세상의 물리적 현실의 CC를 구성하는 물질을 물리학자들이 필드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뭐 들어본 적 있는 중력장, 전자기장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근데 이 세상은 이런 캔버스들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층으로 뒤덮여 있고 중력장은 그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공간 기하학과 함께 구성된 복합적인 기하학의 일부라고 하고요. 이 책에 이제 예시 그림이 있는데 이렇게 좀 휘어진 뭐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영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아인슈타인이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와 뉴턴이 다 옳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움직이거나 변화하는 단순한 사물 외에 무엇인가 존재한다는 그 뉴턴의 예상과 언제와 어디가 항상 무언가와의 관계에서 정해진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의견이 둘 다 맞는다는 것을 알았는데요. 이렇게 중력장은 다른 것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우리가 미터기나 시계라고 부르는 것들, 물리적 현상의 리듬,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합쳐져서 이 세상의 위대한 춤을 구성하는 역동적인 요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1916년에 아인슈타인이 중력장 방정식을 썼는데요. 이게 꽤 오랫동안 인정되어 왔지만 이 저자는 이게 최종적인 설명이 아니고 양자역학의 측면에서도 또 봐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의 시간의 양자라는 부분을 얘기하는데요. 이제 양자 중력이 이제 저자 카를로 로벨리 연구 분야입니다. 시간의 양자적 특징을 연구하는 학문이고요. 이렇게 양자를 개입시키면 모든 시간이 각자 나름대로 요동을 치고 마치 구름처럼 사라지며 특정한 값들만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조금 어렵게
어렵게 느껴지긴 했는데요. 먼저 이 양자역학 덕분에 얻게 된 세 가지 발견을 살펴보고 이게 우리에게 남아있던 시간에 대한 개념을 최종적으로 무너뜨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번이 물리적 변수의 입자성인데요. 입자성은 자연에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 그리고 시계로 측정한 시간은 양자화되어서 특정한 값만 취하고 다른 값들은 없는 것이다. 시간은 연속정이 아니라 여러 알갱이로 나뉜 것.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게 우리가 인식하는 시간은 뭔가 흐름이 있어가지고 과거와 현재, 뭐 미래가 쭉 이어져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물리학에서는 이게 선이 아니고 약간 점의 형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현상에는 최소 규모가 존재하는데 최소 시간을 이제 플랑크 시간이라고 부르고 너무 짧아서 아주 미세한 크기의 저 아래에서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개념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간격이 이제 연속적이라 생각할 수 없고 불연속적인 것으로 생각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고 인식하는 이런 시간 단위는 그냥 연속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이 최소 간격 이하로 내려가면 이제 플랑크 시간 같은 단위로 가면 시간으로서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12세기 위대한 철학자 마이모니데스가 시간은 원자로, 즉 짧은 기간 때문에 더 이상 나눠질 수 없는 수많은 부분들로 구성된다고 주장했는데요. 예전에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이 저자는 대학생 시절에 플랑크의 길이가 이제 10의 마이너스 33승인데 이게 10억 분의 1에 10억 분의 1에 10억 분의 1에 100만 분의 1 이런 센티미터라고 해요. 근데 이거랑 사랑에 빠져가지고 공간과 시간이 존재를 멈추는 아주 작은 등급에서 벌어지는 일을 연구하기로 결심하고 이제 계속 이 연구를 진행해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양자 역학에서 얻은 세 가지 발견 중에 하나는 불확정성인데요. 시간의 양자 중첩 때문에 내일 전자가 어디에서 나타날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고 시공간도 파동처럼 흔들리며 다양한 형태로 중첩될 수 있다. 과거와 미래가 흔들릴 수 있고 한 사건이 다른 사건의 전과 후에 발생 가능하다라는 얘기인데요. 약간 영화에 닥터 스트레인지 이런 나온 영화가 있었는데 지금 사는 공간이 아닌 다른 시공간에 갔더니 나랑 똑같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거기 시간이 이제 지금과 좀 다르고 이게 과거와 미래가 흔들리고 막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렇게 좀 이해해 보시면 쉬울 것 같고요. 그리고 관계적 양상이라고 해서 구체성은 물리적 체계와의 관계에서만 발현된다. 요동은 특정한 순간에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결정되고 미결정성은 하나의 양이 다른 양과 상호작용할 때는 해소된다고 합니다. 이게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제가 좀 정리를 한 건데요. 시간의 기간과 물리적 간격을 결정하는 물리적 기체인 중력장은 무엇인가와 상호작용할 때까지 결정된 값을 가지지 않는 양자적 존재자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일관성 있는 하나의 캔버스가 아니라 관계들의 느슨한 망인데요. 그래서 여러 시공간들이 파동처럼 요동치고 서로 중첩이 가능합니다. 아까 똑사님이 앞에서 보여주신 그 원뿔형 모양이 있었는데 그것처럼 이제 하나의 원뿔을 봤을 때는 과거와 미래를 구분할 수 있지만 그게 여러 개가 있으면 이제 이걸 좀 구분하기 어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유일하지 않고 계정마다 다른 시간이 있고 장소와 속도에 따라 다른 리듬으로 흐른다. 그래서 현재는 없다. 이제 이 다음 장부터는 시간이 없는 세상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이상이 제가 읽은 내용이고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